네, 안녕하세요. 저술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그 2011년 그 제시의 물건, 부합물 종물, 그 책을 이제 마지막으로 종이 출판을 접고 2012년부터는 전자 출판으로 전격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 일단 제가 그 첫 두 책, 그러니까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 그 다음에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이 두 책을 청림출판에서 낸 이후에 제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직접 그 자가 출판으로 했는데, 그 일단은 제일 중요한 그렇게 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일단 전문서적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시장성의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잘 팔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기성 출판사에 그 맡기게 되게 되면은 자꾸 이제 그 어떤 뭐 전문성보다는 어떤 상업성, 재미 이런 위주로 이제 책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출판의 제가 생각하는 출판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인쇄 받는 어떤 즐거움, 그 인쇄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노동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건물주라든지 또는 저자, 또는 음악 저작권 이런 사람들처럼 저절로 어떤 인쇄, 저작물 판매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기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로망이 좀 있죠.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출간해서 제가 팔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사업으로서 출판 사업으로서 이제 그걸 하게 될 때 어떤 뭐 아무리 뭐 시장성이 작아도 좀 희소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떤 금전적으로도 돈 문제로서도 그냥 출판사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약간 두 가지 이제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 책 출간을 자가 출판 형식으로 해보면서 유치권은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팔렸어요, 책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한 권으로 냈던 것을 2년 뒤쯤에 그 상하권으로 해서 두 권으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할 정도로 첫 그 초판이 다 팔리고 금세 팔리고 이제 그 개정판 작업까지 이렇게 들어갔을 정도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입이란 면에서 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책 법정지상권부터 이렇게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책 팔리고 이제 재고 부담이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책 출판 비용 자체, 뭐 청본을 출판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어떤 책이었던가요? 그 선순위 가치 법정지상권 책이었다. 법정지상권 책 그 견적서를 제가 한번 인쇄 견적서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렸는데 그때 한 권당 한 5천 원 정도 출판 비용 자체가 한 5천 원 정도 들었는데 책을 뭐 2, 3만 원 정도에 팔면은 그냥 계산상으로는 남는 장사 많이 남는 장사인데 문제는 이제 그 책을 그 판매를 해내기 위해서 책을 이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점하고 어떤 출판 계약을 하고 서점하고의 어떤 그 계약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그 여러 가지 비용들 부대 비용들이 좀 적지 않게 들어가고 또 많이 팔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재고로 이렇게 남게 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 저기 많이 남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무실이든 다른 곳이든 이렇게 책이 재고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뭐 기분이 썩 좋진 않고요. 늘 이렇게 항상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법정지상권 뭐 그런 것만 있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그 뒤에 이제 공유지분과 경매, 그다음에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뭐 제시의 물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책들이 종이책으로 출간돼 나오면서 그게 그 관리, 그 책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배송하고 뭐 하는 그런 그 관리의 어려움들이 이제 계속 생기면서 몇 년을 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2000 아마 제 기억에는 9년인 것 같은데 처음 출판사 차린 게 9년부터 한 11년까지 한 3여 년간 정도를 자가 출판 형식으로 해본 결과 손익 계산이 그렇게 썩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던 거죠. 내가 왜 지금 출판사를 차려서 책을 내고 있지? 그리고 책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이제 되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 전문가가 책을 내는 이유는 사실 인쇄 때문은 아니거든요. 이 전문가의 저술은 기본적으로 시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책을 팔아서 내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가 출판을 생각하고 전문 서적을 내는 자가 출판을 생각하고 돈 생각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판단 미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가 책을 내는 이유는 그 어떤 책이라는 그 얼굴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고 본업에서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어떤 그런 홍보 수단 격 역할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종이책을 내게 되면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무료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받게 되게 되면은 이게 사볼 수 있는 한계, 돈을 내고 살 만큼 과연 그 책의 가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묵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10,000원 이런 책들이 아니니까 책 자체가 뭐 2, 3만 원씩 넘어가는 책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가 살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게 그 종이책을 내면서 종이책을 내고 꽤나 적지 않은 돈을 이렇게 그 가격으로 받게 되니까 나를 홍보하는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게다가 이게 수입도 많이 팔리지 않게 되니까 수입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11년도 그 제시의 물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런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이게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 전문가가 책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 나를 홍보하는데 그 책이 널리 활용돼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 그런 문제에 이제 입각해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자책이 그런 면에서는 훨씬 낫다. 나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많이 어쨌든 배포될 수가 있잖아요. 종이책은 이렇게 실물이기 때문에 서점 가서 이렇게 책을 뒤져봐야 되는데 또는 도서관에서 뒤져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파일만 다운받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책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앞서 있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전자출판인데 그 다음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받는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까? 10,000원, 5,000원, 3,000원, 1,000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합해서 아까 원론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책을 전문가의 책 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입각해서
내 책을 여러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되려 그러면 전자출판이면서 무료인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5,000원을 받는 책, 3,000원을 받는 책과 무료인 책과의 어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이 책은 공짜니까 허접하겠지라고 하는 또 그런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전문가의 어떤 그 저술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책의 어떤 그 무게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뭐 다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돈 몇천 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자출판 결정하고 가격도 이제 무료로 결정하게 되면서 이제는 보다 뭐 쉬워졌죠, 방법들이. 과금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장애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점에도 이제 무료 파일을 제공하고 또 더불어서 제 홈페이지에도 이제 그 이런 과금 장치 없이 홈페이지에도 이제 걸어두면서 바로 파일 다운받기로 바로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 방향을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그 결정을 했는데 초반에 그 무료 전자책 무료 출간에서 얻은 그런 약간 기쁨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법률신문에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한번 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죠. 부동산 전문 서적 출간을 위해서 직접 출판사도 만들어서 몇 년간 운영하다가 올해 초부터는 2012년 초입니다. 그동안 유료로 제작 판매하던 종이책 대신 전자책으로 그것도 무료로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종이책은 일정한 제작 원가가 소요될 수밖에 없고 또 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할 수밖에 없지만 제작 원가 없는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하면 나를 알리는 차원에서 훨씬 탁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저술과 관련된 상담이나 사건 수입이 크게 늘었고 출간 속도와 책 내용의 품질 향상이라는 예상치 못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다. 종이출판은 재고 부담 때문에 그 재고 소진 전에는 개정판을 낼 수가 없어서 장기간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재고 부담 없는 전자책 경우에는 출간 이후에 언제라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탈고를 결정할 수 있어서 연평균 3권 정도였던 출간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질 수 있었다. 선고된 판결 등을 바로 반영해서 책에 반영할 수 있는 즐거움 역시 종이 출간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부수적인 수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 그 출간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졌다라는 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책을 이제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책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그거를 탈고하는 그 과정, 그게 참 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만들 때까지는 체력도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좀 살아있으면서 재미도 있어요, 또. 왜냐면 자기도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깨우치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책을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90% 정도 마무리할 때까지는 그 아주 그나마 고통스럽지까지는 않은데 마지막 10%가 참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랄까요, 빠진 부분들, 그 다음에 오탈자 틀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눈을 부릅뜨고 쳐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책은 지금 한번 이제 초판을 찍게 되면은 그래도 뭐 천부는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좀 틀린 내용이라든지 만약에 오탈자 이런 부분들까지 섞여서 나오게 되면은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어떻게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위험 부담, 아찔함 이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 책 내는 그 10%의 마지막 그 마무리 단계, 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10%가 어찌 보면 90%에 뭐 90일이 걸렸다면 그 10%에 10일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2, 30일 정도는 더 걸리는 노고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부담 때문에 책 출간 속도 이런 면에서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는 한계가 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친한 교수님이 제 책을 내고 저한테 선물로 하나 주셔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이라 그 책을 바로 이제 읽고 교수님한테 이제 평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바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자꾸 오탈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그 오탈자 체크해드린 게 한 50개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조금 이렇게 오탈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죄송한 느낌도 있고 또 한편으로 교수님은 조교도 있을 텐데 이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좀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하는 약간 뭐랄까 성의 없음 그런 부분들도 좀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탈자라는 게. 그래서 이게 참 종이책의 어떤 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새삼 제가 느끼게 됐는데 전자책은 그런 면에서는 참 획기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이제 처음 출간을 할 때는 오탈자를 신경 써서 보긴 보지만 일단은 내놓고 나서 또 읽다 보면은 오탈자도 물론이고 틀린 부분도 나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체제도 바꿔야 되고 단락 자체를 아예 순서를 앞뒤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요. 또 중간에 뭘 끼워 넣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 많은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부주의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처음 책 낼 때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자기도 이제 새로운 자료들을 보고 하면서 새롭게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종이책이라면 그 재고 부담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책은 그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낼 수 있는 쉽게 내고 요거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그냥 좀 고쳐서 파일로 다시 업데이트하면 되지 뭐 이런 이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그게 경험을 해보니까 한 2배 정도의 속도, 책 출간 속도가 2배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신기원을 제가 체험한 듯한 그런 느낌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주 많은 책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책들을 출간해 오면서 다 종이책으로 해왔잖아요. 근데 종이책의 그 어떤 부담감, 한계 이런 부분들을 전자책을 출간하면서 완전히 어떤 깨버린 듯한 한계를 벗어난 그런 이제 새로운 경험을 했던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이제 법률신문에 이제 소개를 한 셈인데요. 저술의 질 역시 출간 초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몇 년 후에는 종이 출판보다도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종이 출간의 어떤 한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처음 스타트는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품질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 몇 년이 지나서 과연 발전하는 속도 이런 부분을 볼 때 전자출판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할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업데이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차이가 당연히 그게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책이 과거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면은
책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이 확 떨어지거든요. 신선도가. 자꾸 어떤 기술 그다음에 이론 이런 부분들은 또 판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도 많아지고 훨씬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법률 분야도 그 만약에 그 재판으로 치게 되더라도 판결이라는 부분들도 예전의 판결을 딛고 새로운 판결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 최근에 나온 판결들이 당연히 훨씬 더 이론적으로 탄탄합니다. 참고할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책의 어떤 그 품질 이런 부분을 그 판단할 때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업데이트 된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종이책은 그런 면에서는 전자책에 비해서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는 조금 전자책이 밀리더라도 몇 년 지나서 품질, 몇 년 지나서의 어떤 그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전자책이 훨씬 그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출간을 조금 미루는 그리고 포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미흡하더라도 일단 출간을 해두게 되면 출간을 통해서 마련된 틀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는 저술 품질이 훨씬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불량에 구애받지 않은 전자출판의 장점을 활용해서 믿을 만한 주의 전문가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저술 속에 마련했고 부동산 관련 광고를 유치할 계획도 있다 했습니다. 아직 부동산 관련 광고는 제가 유치를 못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샘플로 책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책에 보시면은 이게 종이 출판하고 좀 다른 종이 출판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전자책에 이게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자책의 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전자출판은 비용 부담 없는 다양한 그 활용 가능성이 있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변호사 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기사가 났던 게 이제 법률신문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변호사, 법조인들이 많이 보는 그런 지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에 대한 어떤 조언, 변호사가 굉장히 지금도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2012년만 하더라도 이제 변호사 그 업계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조금 이런 그 전자출판이 하나의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기를 변호사를 널리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안성맞춤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2012년에 제가 그 전자출판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전자출판을 하고 책이 이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첫 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부동산 명신탁이라고 하는 전자책인데요. 이게 지금 머릿말을 보니까 2012년 4월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책인지 아닌지는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전자출판의 첫 책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서 일단은 이 책을 제가 한번 아까 샘플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이 아주 많이 업데이트된 아까 제가 처음에는 좀 미흡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아주 좋은 저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머릿말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다른 저술과 마찬가지로 이 저술은 학설 논쟁과 같은 이론적 소수를 가급적 배제하는 대신에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논의만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하급심 판결 등 실무 사례가 풍부하게 소개되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출판 형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이책 출간과 유통에 따른 그 비용과 수고를 감안해서 전자책과 파일의 형태로만 출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책과 파일은 완전 무료로 출간했다. 전문 서적의 경우 무료 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전문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저자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은 저자가 향후 출간하는 다른 모든 간행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자의 저술과 글에 관심 가져준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무료로 출간되는 만큼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 출간 형식이다 보니까 재고에 구애받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 특히 최신 판결들의 업데이트에 훨씬 적극적이고 신속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다 이제 사실이었고요. 조금이라도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그때마다 책을 수정해서 수정본을 바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배포할 생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어도 필자가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지식에 담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머릿말에서 소개를 했죠. 당시에 너무 이렇게 벅찼다 그럴까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부분을 새로 이제 깨달은 그런 느낌이라, 이게 뭐 저술이 어쨌든 저자의 얼굴인데, 계속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소개하고 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저자에 대한 이미지, 선입관은 당연히 이제 호감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느낌. 책의 어떤 이론의 어떤 그 깊이 이런 걸 떠나서 계속 자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업데이트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실성, 부지런함 이런 부분을 적어도 평가하는 데는 손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인 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전자책 구조만 가지고도 제가 조금만 성실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당연히 구조적으로 좋은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되게 뭐랄까요, 기뻤다 그럴까요? 이 저술은 이제 무료이다 보니까 유료일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속도로 저술이 보급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비록 내용은 미흡할 수 있지만 널리 보급된 이 저술을 토대로 훌륭한 다른 저술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보급의 속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수임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고,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출판에서는 이제 전자출판 이런 부분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또 이 저술이 그런 변화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책 출판 다운받는 그런 방법들 했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전자책 원년인데, 출판한 원년인데, 그때 벌써 제가 전자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기대, 이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실제로 몇 년 지난, 지금은 벌써 12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년 가까이 돼가는 시기인데, 정말 대단한 어떤 결과물, 효과, 이런 것들을 얻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어떻게 보면 아까 종이책을 관리할 때의 어떤 부담, 이런 부분들이 없고,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 재미,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스스로 또 발전한다는 느낌, 계속 책에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은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종이책은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구조니까 조금 이따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미뤄두게 되더라도,
전자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좀 이렇게 그 공부하게 되고 그런 그 약간 선순환 구조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개정 내역을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놀랄 텐데요. 지금 2012년 4월에 이제 첫 그 초판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개정 내역에서 21년 6월, 20년 10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19년 6월, 19년 2월, 19년 1월, 18년 7월, 18년 5월 계속 이제 판결 그 다음에 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고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16년에도 몇 번 고쳤고요. 그죠? 15년에도 몇 번 고쳤고, 14년에도 몇 번 고쳤고, 그렇습니다. 12년의 책이 나왔는데, 14년부터 계속 그,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들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어쩔 수 없이 책은 그런 그, 수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부분도 있지만,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언뜻 봐도 한 20번 정도 그런 개정을 했잖아요. 너무 이게 간편하거든요. 그걸 기존 파일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파일을 다시 올리기만 하는 것으로 해서 또 그 방법이 너무 간편해서 그 되게 수월한 그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실의 소개입니다. 저는 이제 어찌 보면 변호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책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 사무실의 소개를. 그래서 제 사무실을 소개하는 이런 코너들, 저 양력, 그죠? 저서, 굉장히 많죠. 이런 저서들이 다 소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소송과 자문, 그 다음에 어떤 상담 신청하는 방법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이외에도 제가 뭐 원스톱 경매를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 대행도 하고, 재소전 화해라는 것도 하고, 그죠? 업무들을 다 이렇게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업무적인 부분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종이책이었다 그러면 도저히 분량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종이책에 이런 만약에 지금 사무실 소개하는 페이지만 하더라도 한 10페이지 정도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책이 너무 뚱뚱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책이 뚱뚱해지게 되면 책 가치, 책 분량도 상당히 많은데 부수적으로 뭐 이런 사무실 소개하고 또 뒤에 지금 그 소개시켜드릴 제 사무실의 어떤 네트워크 그룹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시켜드릴 만한 분, 이걸 돈 받고 해드리는 건 아닌데요. 제가 업무적으로 부동산 쪽의 전문 변호사로서 한 20여 년간 활동을 해오면서 이분들은 남한테 소개시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분들 한번 이런 분야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그룹을 제 책에 이제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이책에서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책의 분량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자책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장점으로 보이는 거죠. 말씀드린 이제 로티스 네트워크 그룹이라 그래서 저도 이제 전문가의 한 사람이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실력과 도덕성 이런 부분을 제대로 평가해서 좋은 변호사, 좋은 전문가
부분들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경공매 전문가, 그다음에 뭐 건축하시는 분, 중개하는 분, 그다음에 법무사 이런 분들 소개시켜 드릴 만한 분들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책 본문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그걸 사무실 홍보하고 그다음 네트워크 그룹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전자책이기 때문에, 전자 파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종이책을 출간할 때보다는 한 2배의 빠른 속도로 책을 좀 이렇게 쓰고 싶은, 내가 뭐 그냥 꼭 어떤 버젓한 어떤 저술 이런 걸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내가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판례들이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조그만 책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전자책으로 파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분야의 또 사건이나 뭐 이론이 생기게 되면 거기다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종이책, 전자책 합해서 한 40여 권 정도 되는데, 그런 책들을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수정해 나가는, 업데이트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것만으로도 지금은 너무 바쁘고 또 즐겁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론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종이책들도 절판되고 하는 그런 책들은 뭐 유치권 같은 경우도 지금 전자출판으로 돌렸고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전자책으로 전환하지 못한 게 아마 법정지상권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 전자출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자 파일로 다 다운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회에 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술이 뭐가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자책으로 나온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